도봉구 창동산업불량주부 방치 부인이 오늘 인사만 8번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수를 8번째 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네, 제가 오늘 여기가 아마 그 길거리 스타방 이게 9번째죠? 9번째 맞죠? 네. 자, 오늘 제가 길거리 수다방 9번째로 이곳 대구 동성로에서 네, 이제 방송을 아까부터 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녹화를 끊고 세팅이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지금부터 2시간 이상 괜찮아. 하다 보면 재밌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저는 혼자 온 게 아니라 지금 제 옆에 원래 제가 항상 길거리 수다방을 혼자 다니는데요. 오늘은 대구에 오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또 두들겨 맞을까봐. 저는 원래 이렇게 두들겨 맞는 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막 두들겨 맞고, 그래서 언론에 나고, 그래서 막 유명해지고 싶어서 오는데, 매번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럴까봐 걱정을 너무 하시는 거야. 그런데 내가 오늘은 특별히 대구 지역이 낳은, 이 불세출의 영웅들, 예, 이쌍규, 남태우, 예, 대구가 낳은 불세출의 영웅, 이쌍규, 남태우라는 나침박의 영웅들을 모시고 제가 대구 이곳 길거리 수다방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모두 보고 싶어 하시는 3P 양이 오셔야 되는데, 예, 그분이 왜 3P인지 몰랐어요. 프롬프터 박이라는, 예, 프롬프터 박의 약자,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미에서 오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 프롬프터 박 양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또 바쁘신 관계로, 그래서 제가 오늘은 대역으로 왔는데, 예, 오빠들의 분위기에 지금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일단 마이크를 뺏기면 다시 못 받아올 것 같아서 지금 길게 인사를 했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마이크를 이 대구가 나온 불세출의 영웅 이쌍규, 남태우 선수에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쌍규 오빠 먼저. 또 다시 하라. 수성구 시지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무슨 동이요? 수성구 시지동, 여기 지지부지한 데가 있어. 시지동? 국장님 지지부지잖아. 저는 지금 이제 서울 생활하고 이제 집은 다 지지부지한 되고 있습니다. 국장이잖아. 되고 있고 가족들은 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저는 나침박이 진행자 정치평론가 이상규고 망치 부인의 정치적 경호 실장. 이건 왜 이렇게 했냐면은 구성애 선생님이 저만 만나면 망치 부인 챙기라고. 네? 그래서 하여튼 망치 부인의 정치적 경호 실장이 구성애 선생님의 강력한 추천에 의해서 망치 부인을 지켜라. 그렇게 해서 졸지의 정치적 경호 실장이 된 이상규입니다. 지금까지 2시간 동안 NG였습니다. 2시간 동안 NG라고 하더라고. 다시 하라고 그래요. 무슨 Q사에 있는 2시간 동안 주나. 이렇게 출연해보는 청이네. 네. 원래 우리 방은 그래요. 세상 이렇게 근거 없고, 컨텐츠 없이 무책임한 방송 처음 겪어봅니다. 야, 정말 사람 불러놓고 그냥 2시간 NG하고 또 소개하래. 뭘 소개해야 되지? 일단 본인이 누구지? 그러니까 오빠를 잘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는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또 누군지 몰라. 비난하는구나. 알겠습니다. 여기 쓰리핏, 여복이 없는 사람으로 유명하죠. 쓰리핏 따위에서 다시 망치로 겹경사네. 자,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뭐야? 할게. 본업이 뭐예요? 그 오빠는? 뭐 다양하게 하고 있죠. 작가게 주거가 불분명하고 직업도 한 서너 개 되니까 그러니까 불분명하고 서너 개가 뭔데? 뭐 배우도 좀 하고 있고 연극 배우? 아니 영화 우리 연극은 하잖아요. 영화 배우? 그렇죠. 왜냐면 연극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엔진하면 힘들기 때문에 영화를 하죠. 영화 배우. 그러면 출연자는? 출연자는 15편. 오, 나보다 많네. 세월호 참사 영화인 선원 1123명, 세월호 특별법 촉구 영화인 선원 1123명, 김혜수 바로 밑에 칸에. 왜냐면 가난하기 때문에. 중간은 맨 밑에. 잠깐 기분 좋았죠. 많은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혜수와 무수관이는 가나다 관계라고. 별로 안 친하다고. 그리고 요 밑에 예술영화 전영화 동성아토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래머.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영화는 졸라 열심히 터는 다이빙 매력을 졸라 트시고 천안함 프로젝트 졸라 트시고 이렇게 하시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복국수점이라고 자영업을 가게로 만복국수점이라고 만복국수집이라고 막걸리집, 막걸리집. 약간 럭셔리 막걸리집이 있어요. 국수집에서 막걸리 팔아요? 그렇죠. 그 강남에서 출발했어 이 양반아. 그렇게 했고 거기에 이제 대구 유라지점 하나 있고요. 신천시장점에 그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고 두 있고. 개를 다 운영해요? 내가 운영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다 소유로 하고 있지. 진짜요? 거기보다 부자네. 법적으로만 그랬지, 꼭 내면 따지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아주다장? 아니,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어떤 그런 심정? 묘하지요? 예. 정말 소유권 말씀드리니까 끄면 내일은 나와요.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이게, 김기춘 거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해했어. 근데 박근혜는 맞죠.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교회 뭐 작단 활동도, 팟캐스트 2개. 그다음에 두 개? 나는 친박이다. 남태호 뉴스 디스크 뭐 2개 하잖아요. 뉴스 지금 따라하는 거예요? 예, 따라하는 거죠. 디스크 걸린 뉴스들 치유하는 거. 팩트TV. 신개념 뉴스 디스크 시전. 많은 유언비어를 양산하고 있고,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 법적으로 한 번도 걸리지 않았어. 뭐 해야 되나? 근데 무슨 교수도 한다는 것 같은데? 그건 옛날에 했어. 그게 뭔데요? 뭘 강의했어? 대전대학교 연문여학과에서 8년간 강의했죠. 그래서 한 3,000명의 제자를 뒀는데 이 새끼를 가고 어디 갔나? 좀 분명히 지나갈 텐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뭘 이해가 안 돼? 그때 이게 쌍비 오빠가 와서 교과서도 썼다 그러더라고요. 교과서 쓴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쌍비 오빠가 교과서를 이 쓰고 사람은 썼죠. 교과서도 쓰고 그래서 막 뉴라이트 교과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막 뉴라이트. 또 학위도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아. 악이 없어. 없어. 수료야, 수료. 나도 수료야. 우린 다 야매야. 좌우지간 그게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보기보다 이렇게 지적이라서 아니, 그건 그게 아니야. 당황스러웠는데 이쪽은 또 계명대 연극영화과에서 또 8년이나 그래서 그과가 4년 만에 폐과가 됐습니다. 폐과가 돼서 폐과가 되고 연극예술과로 영화가 없어졌어요. 지금 있긴 있어요. 성서에 가면은 연극예술과로 음악공연예술대학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연극영화과에 있는데 영화는 없어졌어요. 오빠 때문에? 나 때문은 아니고 수요가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 문제와 같은데 처음에 이제 가오를 잡기 위해서 여기에도 종합대학에 연극영화과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가장 아트한 학교는 우리 학교니까 이렇게 해서 계명대학교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순택 씨라는 할리우드의 최초의 동양인 배우가 있어. 이 양반을 꼬시고 학과장을 시켰어. 그래놓고 지원을 안 해. 가오만 잡은 거지. 얼른 플레이하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야마가 도시가지고 바로 미국으로 갔어. 나는 뭐 공공 치는데 나오던 사람인데 완전히 쏘은 거지. 가버리고 나 같은 강사 위주로 돌리시다가 그러니까 내가 애들하고 계속 술만 처먹고 계속 강의를 했지. 그 걔들 지금 연기 잘해요. 그렇게 했는데 유명한 배우가 있다면? 유명한 배우도 있고 그 당시에 잭스키스에 누가 있었나 그 새끼 뭐 있었는데 그 새끼 왔다 바로 나갔고 여자는 없어요. 여자는 제대로 유명한 애가 없고 남자는 이상한 놈 있었고 그때 뭐냐면 영화가 비용 대비 효과가 약하잖아요. 장비를 많이 사야 된단 말이야.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스타는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한 2년 장비 좀 사다가 말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 동네가 다 그렇거든요. 뭐 내가 나와서 완동사하는 얘기가 아니라 있을 때는 내가 지속적으로 비난을 했어요. 계속 비난을 강의기가. 오빠가 비난을 하니까 그래야 댓글이 맨날 닦였어. 우리 학교 출신 아니라고 저렇게 욕한다 이런 식으로. 그럼 무식한 새끼들 때문에 아니지. 댓글에 남편 마이크 뺏더라고. 왜? 내가 너무 설명 길겠다. 너무 오래 한다. 해라. 해 빨리. 시청자 여러분, 근데 뭐 주제가 끝까지 없어. 내가 많이 힘든 거 알잖아. 내가 그래서 오늘 왜 데리고 왔겠어. 나 대신 떠들라고 데려왔는데 마이크를 뺏으라 그러면 어떡해. 근데 보여야 말이지. 또 한 번만 누가 채팅창에다 그런 거 쓰기만 해봐. 블랙 걸어버릴 거야. 매니저님, 제 채팅창에다가 누구 마이크 뺏어라. 말이 너무 길다. 이렇게 쓰는 사람은요. 그거 빨리 이 메모에 적어가지고 나한테 보내. 나 블랙 걸어버릴 거야. 또 그래? 이렇게 해야 또 꾸짖어? 이래야 시청자들이 크크크 좋아하죠. 그러니까 망치 부인이 우리 시청자들을 길들이는 방법이에요. 절대 시청자들의 요구를 들으면 안 돼. 들어주면 안 된다. 그래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소리를 켜주세요. 내지는 음악 소리를 줄여주세요. 이러면 어디다 대고 힘줄이야. 쌍기가 말 좀 해라. 말 많이 했는데.
2시간 좀 알았어, 내가, 채우겠는데요. 그럼 이제, 쌍기 오빠 목소리를 또 듣고 싶다 이거구나. 지금 내가 말하는데, 누구니? 내가 말하는데 쌍기한테 마이크 돌려라고 누구야? 너 죽을 줄 알아, 너. 내가 서울 올라가 바로 블랙이야, 너. 쪽지로 빌고 막 풀어달라고 해도 안 풀어줄 거야, 내가. 쌍기 오빠한테 마이크 넘길게요. 예. 박 대통령부터 너 하네. 집에 아, 하네. 난 진짜 계속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계속. 아, 이게 주저없이 해보면 처음이다, 정말. 내가 별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오늘 밤새 아니, 아니, 뭐, 쌍방향으로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뭐, 퀴즈를 낸다든지 아니면 뭐, 노래 광고한다든지 이렇게 그렇지. 토크를 해야지. 뭐 일방적으로 두서없고 멘탈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계속 떠드는 거만 입으면 이분들이 더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혼돈에 빠지지 않겠냐. 지역 돌면서 한 4시간 이상을 혼자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주저없이 대단하다. 상대가 듣든지 말든지. 네. 듣든지 말든지는 아니에요. 왜 안 가고 있지, 사람들? 뭘 보게 있는 거냐, 말이지.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신기하잖아요. 뭐가? 이렇게 막 그 아이패드랑 아이폰 놓고 막 떠드는 것도 신기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요 뒤쪽에 바로 통신, 네. 전국 최대 통신 매장이 있는데 왜, 한 100개쯤 있는데. 아니 이런 걸로 그게 떠드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것도 다 팔고 있는데, 예쁜 애들이 나와가지고 팔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참 신기해. 나도 이렇게 참 신기한데 아, 그래요? 왜 망치 부인을 보는가 그게 참 신기한데요. 일단 이제 이 대구 지역에 망치 부인이 왔다가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한 3분의 1은 혹시 한 대 두드려 맞나? 구경을 혹시 묻어 계시고 그 다음에 누가 혹시 와서 한 대 때릴까봐 막으려고 오신 분도 한 3분의 1 계시고 아. 그 다음에 3분의 1은 망치 부인이 대구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해서 오신 것도 있고 제가 보통 길거리 수다방을 할 때는 제가 이제 내가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안 돼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주의 그러면 선거는 알아. 근데 선거하고 그 선거에 대한 책임질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의미가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얘기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소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뭔지도 모르고 여당, 야당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국회하고 이 정부가 서로 이렇게 견제를 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길거리를 돌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그날그날의 뉴스들을 가지고 그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럼 가야 될 방향이 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소위 지금의 야당이 너무나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희망을 못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쌍기 오빠는 계속 한 사람이 5표를 찍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5표가 어디를 찍느냐에 따라서 투표율이 우리가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 투표를 해서 엉뚱한 투표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국민들이 계속해서 절망 속에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적인 대안에 대한 이야기도 하다 보면 4시간이 짧아.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우리 다음에 만나서 하자 이렇게 하고 네, 지금 또 꼰대로 같은데. 이제 이게 또 바다가 또 해줘야 된다. 그러면 나한 번 하고 쌍기 오빠하고 야, 태호 오빠하고 심각해. 쌍기 오빠하고 태호 오빠 이렇게 하자. 일단 내가 지겨워. 지겹대. 일단 태호 오빠 한마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하지만 하나만 하는 얘기 누가 모르냐고. 그러니까 망치 부인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교묘하게 음모론을 제기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소요를 조장하고 이런 거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결과적으로. 남들의 들으면 그렇게 들어. 아무도 안 하는데. 아니, 중국 경찰서 뭐 하는 거야, 이것들은. 얘가 연락에 가까운데 오지라고, 새끼들. 만경관 옆에 있는 얘기 오지라는데? 이렇게 가까운데. 동기들 다 있잖아. 연락해봐, 수사과장하고. 거기도 다 통해요, 다. 어차피 우리가 남이가 하면 또 내, 또. 부르고. 왔는데 한번 가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2시간 세팅해서, 드디어 되는구나. 다시. 마이크가 됐어. 또 됐냐? 정수를 하시고. 참 대단한 방송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리 안 아프냐? 마이크 수준도 지금 웅웅거리고 잘 안 들리죠? 이게 보통 그냥 골목에 보면 골목 같은 데 보면 계란이 왔습니다. 수평형 거기에서 신선할 때 이것만 해도 잘 들리거든. 근데 이거 더 안 들려. 이러고 정치방송하면서 민주주의 같은 거 깨어나라 이러고 깽판 치고 말이야. 말만 하면 다 발갱이지. 너무 나간다네. 그래서 원래 그래서 스피커가 없어야 잘 들려. 안 들립니다. 근데 오빠들이 같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매하게 안 들릴 정도죠. 적당히 안 들릴 정도로 지금. 시청자들은 잘 들리는. 나는 안 들려, 따라 들리는데 어쨌든 뭐
좀 재밌게 많이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어떻게 오셨는지 얘기 출연 안 할 수도 있고 좀 뒤로 돌아보면 되잖아 시청자들은 이렇게 마이크 대고 이거 이 방송 위험한 별로 안 좋은 데서 여기 출연하면 안 근데 좋죠. 지금 채팅창에 너무 깐죽거린다고 지금 저 계속 올라오고. 그건 네가 하고 싶은 얘기겠지. 아이, 그게 아니고 자, 이게. 오빠들 싸우지 말고. 아니 그건 네. 아니 좋다는 사람도 있어. 잠깐만. 아니 그건 네가 현장 상황 몰라서 그러는 거야. 어디서 블랙 처리해? 이게 진짜 내가 지금 개런티도 없이 와가지고 하는데 말이야. 야 우리 동네야. 중요한 말 나왔다. 개런티가 없대. 앉아도 돼. 오빠 또 무슨 얘기 다 해. 말아 안 말아. 욕을 하는데 좋아하는구나. 계속 해야겠다. 아무도 안 까보네. 어디서 댓글질이야. 어디서? 나야, 나! 나야, 나! 이거지. 10만 댓글 알바 프로젝트를 성공해야 되는데 지금 나같이 공개하라. 10만 댓글 알바. 아,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이제 나침반 선배님들은 방송을 되게 재밌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팟캐스트를 들어보면 되게 다양하게 노래도 들어가고 너무 웃긴 이제 멘트들도 들어오고 이것도 다 준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아 주면 아, 그냥 즉석에서 하시는 게 재밌는 거예요. 이 사람이 편집할 때만 안 되네. 아,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대체적 반응은 이제 잡다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 이런 거. 하여튼 이제 그런 이제 팟캐스트가 있는 거고 우리 방송은 주로 되게 진지하고 오직구.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 방송 솔직히 얘기해서 굉장히 진지하고 모범생들이 많이 들으세요. 예, 모범생들이고 약간 좀 지적이신 분들이 다르니까 뭔가 이렇게 망치 부인하고 좀 다르니까 그래서 많이 방송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재미 중심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예, 재미 중심으로 가거나 농담 중심으로 가는 건 아니고 사실 재미와 농담은 애들이 사고 쳤을 때라든가 아니면 너무나 뭐 다운됐을 때라든가 이럴 때만 잠깐 하고 주로 진지한 얘기를 4시간을 해도 다 들어. 그죠? 망치부인 말이 맞다. 엄지손가락. 이게, 그게 우리 사회 진보의 문제점이지. 가장 큰 문제점이지. 웃으면서 얘기하고 나서 집에 가서 깊은 교훈을 얻고 이렇게 해야지. 앞에서 계속 얘기하면 그 사탐 영역에서 나갈 수 있는 게 왜 여기서 처지키고 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막 손 다 들고 있잖아 지금. 오빠가 틀렸어. 다 손들었네. 어디서 나야, 하신 거야. 물질해. 다 나가. 블랙 처리해 몇 명이야. 나에서 몇 명 안 되잖아. 소리야. 왜 손모가지를 다 사람 불러놓고 뭐 하는 짓이야. 자, 이렇게. 소문 왜 들었는데? 반대, 자기 동의한다고? 목이 난다고. 자, 저기 집에, 원래 뭐 똥개도 50점 따고 들어가는 거. 저기 집인데 뭐, 어떡하고. 다시 나올 일도 없는데. 근데 하여튼 이런 게 돼요. 지금 이제 제일 우리 그 시민들이나 뭐 대구 시민도 그렇고 이 대한민국에 뭐가 지금. 세월호 겪고 난 뒤에 진짜 큰 문제거든요. 저는 공식적인 용어에서 한 번도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인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뭐 다른 문제를 다 떠나더라도 뭐 문제 있는 아니지, 원래 4시간 동안 세팅하는 거야, 대체. 계속 하는 거야. 건명한 사진 한 장입니다. 사진 한 장. 여러분 국회에 들어갔을 때 그 지나가는 모습이 그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은 정치든 이 대한민국의 최고 책임자는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걸 전부 다 이간질 다 시켜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의 문제는 대구에 뭐 저도 지자식 있고 다 있는데 이건 누구의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당사자가 될 수 있거든요. 진짜입니다. 지하철 타고 가다가 우리 대구는 여러 분 많이 죽었습니다. 지하철 요 이쪽 중앙역 지하철 참사 있었죠. 상인동 있었죠. 그죠?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그래서 저는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뭐 논리를 떠나서 진짜 국민들의 눈물을 좀 닦아줬으면 좋겠는데 눈물조차 안 닦아주거든요. 그럼 이게 어떨 때는 진짜 이게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옛날로 아버지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 시대로 돌아갔을 때 지금 국민들이
그 나머지 우리가 고민들을 했는데 야당도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야당이나 여당이나 무책임하고 무소신하고 무기력합니다. 그러면 국민들도 진짜 지금 답답하거든요. 조금 지나면 전부 다 우라병 걸려요, 전부 다. 예? 근데 이 우라병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답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정치인들 믿어가 안 됩니다. 옛날에 그 망치부인 그때가 민주당 사죠. 삭발하고 이렇게 했잖아, 그죠? 시민들이 이제 나서지 않으면은 더 이상 여의도 정치를 못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대구는 그래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할 줄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좀 진보든 종북이든 좌파 이런 걸 다 떠나서 좀 상식적인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상식적인 나라. 상식적인 나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일베든 뭐든 간에 헌법책 대놓고 헌법만 지키자, 우리가. 헌법 지키면 됩니다, 헌법. 헌법 지키면 되는데 헌법도 못 지키는 나라예요, 지금 수준이. 헌법 전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그거 안 지키거든요. 그래서 참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뭐 정치평론을 하든 시사를 하는 사람들이 광고 있잖아. 뭐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지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일단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도 그 뭐라 하나 이 나침박하고 같이 하는 이 분위기가 적응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막 채팅창에다가 이래라 저래라 막 얘기도 하시고 시킴질하면 안 돼. 시킴질하면 안 되고 이것은 새로운 시도예요. 이건 새로운 시도이고 사실 이제 이 두 분이 여기 대구 출신이신데 얼마 전에 여기 이제 대구 매일신문? 대구 매일신문이라는 이제 소위 극보수 언론, 극보수 아니야, 이제 극골통 언론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 팟캐스트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팟캐스트를 많이 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나침박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도 보신 적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대구 지역 분들은 팟캐스트를 전혀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그래서 인터넷 아까 얘기했지만, 인터넷 환경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인터넷 환경이 굉장히 좋은 이유는 아무도 인터넷에 이런 걸 안 쓰기 때문이다. 그런 거 아니야. 카톡 떠놓고 안 하는 거잖아.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쟤네들이 와서 무슨 인터넷 방송을 하고 갔다. 그러면 저걸 어디서 보냐. 옆에서 누가 자꾸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앱을 옆에서 막 깔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한 명이라도 지나다니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길거리 수다방을 하는 이유는 그날 한 명이 아프리카 앱을 깔아서 갔다면 그게 전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난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지방선거라든가 서울 수도권하고 다른 지역이 정서적으로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인터넷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지난번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2012년에 총선에서 완전히 헛다리를 짚었잖아요. 투표율이 70% 나올 거다. 그리고 뭐 야당이 176석 이상 갈 거다. 그렇게 헛다리를 짚었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 서울 수도권은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야당 반응이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지. 네. 돌아가면서 오빠들이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말할 수가 없어. 박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꾸 전국에 가서 원주에 갔을 때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그날 아프리카 앱을 깔아간 사람이 4-5명이 됐어요. 그러면 사실 이게 시골 동네에서 소문이 난다는 거지. 야 저거 뭐냐 이러면서 왔다 갔다 이게 들려 또 소문이 나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전 솔직히 그래요. 우리 태호 오빠가 볼 때는 사회탐구 교과서 다 아는 것 같은데 이게 진보의 문제야. 뭐냐 자기가 아는 걸 남들도 다 안다고 생각해. 근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사회탐구 교과서를 다 공부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뭐가 문제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정치, 경제, 역사, 지리, 문화, 철학 다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 공부를 해야 대학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대학을 가는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해. 되게 쉬운 거 2개만 딱 공부를 하는 거야. 뭐 한국 지리든가 아니면 세계 지리든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가장 잘하는 거 2과목을 그것도 또 지리도 한국 지리, 세계 지리, 경제 지리, 상업 지리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럼 나눠져 있는 것들 중에 제일 쉬운 거 2개를 해서 애들이 대학을 가니까 사회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거야. 그런데 나 대학교를 들어가면 이상한 유라이트 교수들이 뻘소리 삑삑 해대고 유라이트 세미나에 가서 듣고 와야 뭐 이렇게 리포트 점수 주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가르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기회도 없고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직장을 못 가는 이유, 결혼을 못 하는 이유, 집을 못 사는 이유가 모두 내 탓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 모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빠가 볼 때는 진보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좀 재미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방 시청자들은 매우 진지한 모범생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시키는 대로 학교에서 공부하라니까 공부했고 대학 가라니까 대학 갔고 그 다음에 학점 높아야 된다니까 학점을 땄고 그리고 취직시험 준비 열심히 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 이상해. 나는 시키는 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 라는 걸 깨달은 분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빠들 방송은 좀 이렇게 수준 높은 진보들이 듣는 방송, 우리 방송은 이제 잘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처음에 관심을 갖는 방송. 그래서 우리는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들부터 시작하는 방송이다라는 거죠. 오빠보다 태호 오빠가 막 반응이 좋아. 아니 내 말에 대한 태호 오빠의 채채. 요거 이제 고급 디스라고 하죠. 자신을 깔면서 치고들은 프로의 목마같이 자신이 겸손한 척합니다. 이제는 아주 기초적인 것을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예, 아주 겸손한 척하면서 우리를 디스 놓는 일종의 고급 디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니들은 니들끼리 아는 것만 얘기하잖아 이러면서 자기는 아주 기초적인 상식적인 걸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다. 니들은 너희끼리 깔깔거리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는 식의 비난이었다고 생각이 들어. 난 약간 그렇게 드는데 가만히 있어! 블랙 처리 왜? 여기보다 오빠 또 쓰고 성질나. 그러니까 마치 부인 말씀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1인 5회 가면서 앱을 하십니까? 우리 요 앞에 원래 노를 하십니까? 많았거든? 그럼 앱을 하십니까? 딱 하면서 아프리카 깔고 쫙 5명 전도를 하라. 그렇지. 그러면은 다 그러니까 상식을 다 알고 그러면 맞아. 그 방송이 성공하면 내가 10% 갖고 얘기하면 더 좋아할 거 아니야. 그게 베이스 그러니까 달리니까. 한 사람이 5사람 투표하게 해라. 그 얘기가 내가 볼 땐 별로야. 이 오빠 얘기한 것처럼 한 사람이 5명한테 앱을 깔아줘라. 결론이지 오늘은. 나는 그냥 통역을 했을 뿐이야. 내 얘기가 아니고. 마치 부인 얘기는 1인 5회, 1인 5%. 어쨌든 네, 많이 하면 좋다. 이 말씀이신 것 같고, 굉장히 어쨌든 우리가 배치되는 게 아니고 좋은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윈윈하자는 거지. 윈윈하자는 거고, 2시간 30분간 세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들려! 오늘 어쩌라는 거야? 2시간 반 동안 2시간 반인데 전혀 지금 대본하고 전혀 없습니다 지금. 100억짜리 영화도 이렇게 오래 세팅 안 해.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거 대작이야 이게? 근데 아까 뭐 망치 부인 이야기를 하신 이게 거 명량이야? 2시간 반을 세팅하고 시간이야? 그러니까 참어. 참 안 들려 내가 안 들려. 들리십니까? 예. 들어볼까 내가. 참 힘듭니다. 대충 가져간다 대충 가져간다 해.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저기 망치 부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통쾌함입니다. 통쾌함.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통쾌함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축구로 치면은 최전방에 나가는 사람 중간 수비수 우리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2017년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이 바뀌지는 분위기를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그런 힘을 지금부터 축적을 해야 됩니다. 왜? 댓글은 또 많고 뭐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나마 모여 있어야 됩니다. 모여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망치 부인은
망치 부인식으로 모으고, 예? 근데 전체에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합치될 겁니다. 이 무지개 색으로 합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진지하게 방송을 하고는 싶은데, 하여튼 최악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송 내용이 최악이라고 하는데. 그래?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려. 너 집에 가. 이렇게 했네. 너 집에 가. 역대 최악이라는데. 이거 어떡하지? 다시는 출연하냐고. 오빠들은 여기다가 소리 지르면 안 돼. 그래? 우리가 하면 안 돼? 우리가 하면 안 돼. 그 소리 지르는 거 나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블랙해라 이런 얘기를 아무나 하면 안 돼. 안 돼? 그거 바로 쿡쿡 올라오잖아. 우리 시청자들은 나만 윽박 지르 오케이. 민주주의를 그렇게 강조하면 되게 민주주의가 아니고. 속았네. 내가 출마하면 민주주의고, 내가 지금 출마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방은 독재로 운영해. 오케이. 네. 내가 이제 사실 오늘 와서 하고 싶은데 얘기 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너무 산만하다. 그리고 이렇게 좀 역대 최악의 방송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셋이 방송하는 게 처음이에요. 원래 이렇게 둘이는 방송을 했었는데 셋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처음이라서 또 호흡도 안 맞는 면도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오면 더 재밌어지겠죠. 오늘은 세팅하고 연습하는 거야. 오늘은 세팅하고 연습하는 거야. 굳이 호흡을 맞춰야 될 이유가 없잖아. 왜 호흡을 맞춰야 돼? 맞아요. 호흡을 맞출 필요는 없어. 각자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얘기하고 오빠 얘기하고 오빠 얘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서 취사선택해서 들으면 되는 거야. 원래 우리 방송 그래. 현장 방송은 원래 이렇게 해야 그래. 돼.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스피커를 켜고 마이크를 잡고 방송을 한다는 건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몇 번 모여서 장소는 어디고 뭘 어떻게 준비할 건지 의논을 해가지고 완벽한 세팅을 하고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태우 오빠는 그런 이제 전문적인 전문적인 그 방송만 해봤기 때문에 이런 방송은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 아프리카는 그렇게 전문적인 사람들보다는 그 피전문가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게 보시라고 보시라고 자꾸 카메라로 들어가니까 내가 이렇게 드린 거야.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 이야기가 되게 산만하고 여러분이 보실 때 불만스러우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참 이게 전부 은혜로워요. 제가 우리 사진사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분이 사실 오늘 집회 신청을 했다 그랬는데 나는 그걸 못 믿은 거야. 혹시 낚인 거 아닌가? 본인이 장애인이라고 얘기해서 내가 장애인한테 약하다는 걸 알고 혹시 장애인인 척해서 집회 준비를 하겠다라고 낚은 뒤에 사실은 신청을 안 하고 튄 거 아닌가? 문자를 아무리 보내도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신청할 거니까 아무도 하지 말아라 해서 나한테 신청을 못하게 해놓고 현장에 당일 안 나와버리면 이거 어떡할 거냔 말이야. 근데 진짜 아까 오는데 계속 안 받아. 낚였어. 드디어 내가 이제 이거 당하는 거야. 내가 이 일베의 도시 대구를 오면서 실수한 거야. 이러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제 한국투자증권이 저쪽 끝털이라며 그쪽으로 가서 방송해야 되는 줄 알고 일부러 또 사람 없는 데다가 신청을 해놨구나. 알고 보니까 여기다 하신 거야. 여기다 하신 거고, 네. 사실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하신. 그래서 정말 사진사님께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의심해서 죄송하고. 저는 저 자신도 의심해요. 저는 나 자신도 맨날 의심하기 때문에 알죠? 섭섭해하면 안 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세팅 안 됐다고 막 욕하셨잖아. 사실 이제 이 세팅도 우리 삼남매 아빠님이라는 분이 갑자기 채팅창에 제가 할게요 이러고 손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사람을 내 기억에 삼남매 아빠님이 블랙에 걸렸다고 풀어달라는 쪽지했던 기억이 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블랙에 걸렸다가 풀어달라는 쪽지를 했던 분한테 내가 과연 스피커를 맡겨도 될 것이냐 불안했어. 하지만 이분이 너무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데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스피커 2개와 마이크 3개를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이분이 이게 다 공짜로 빌려오신 거예요. 이걸 다 공짜로 빌려오셔가지고 아까부터 한 2시부터 여기 와가지고 기다린 거야. 근데 집회 장소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설치를 못하고 이분이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시작하고 2시간 반 동안 이제 여기 있다가 또 저쪽으로 갔어.
저쪽으로 갔다가 돌아오는데 길이 막힌 거야. 그래서 1시간 동안을 있다가 이제 오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러니까 채팅창에다가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실 오늘 이 모임은 모든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두 아마추어예요. 우리는 모두 아마추어고 집회를 준비해 본 적도 없고 사실은 뭐 스피커나 이런 것들을 막 전문적으로 준비해서 세팅한 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오늘 이 대구 모임은 시청자분들이 모두가 한 가지씩 뭔가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저는 완성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마치 이게 다큐멘터리면 다큐멘터리고 영화면 영화인데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씩 해나가는 과정. 그리고 이걸 모두가 같이 해나가는 과정. 저 아까 사실은 굉장히 또 당황했던 게 그 부산에 계신 우리 이게 나라냐님께서 대구를 잘한다는 거야. 그래서 대구 동대구역으로 저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내가 대구에서 택시 탄다고 그랬는데 잘 아신다는 거야. 그래서 믿고 탔지. 그런데 한일극장을 몰라. 문 열고 계속 한일극장이 어딥니까? 그때 제가 속으로 태호 오빠랑 한기 오빠가 와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속은 건가? 납치에 당한 건가?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는 모든 과정과 이 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사실 제가 그동안에 많은 사람을 의심하면서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에게도 일을 맡기지 않고 살아온 저 자신에 대해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분들이, 예,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준비하시는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세팅된 데에서만 해보시고 완벽한 편집을 해오셨던 분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렇게 준비가 안 되고 이렇게 주제도 없고 엉망인 방송을 계속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오빠 미안해. 자.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도 그 대통령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뭐 준비된 대통령이라며 많이 준비했더만 이상한 거. 이 정도 정도면 뭐. 해외여행 나신 준비만 했더라고. 나처럼 댓글이라도 봤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지. 그거 맨날 나가기만 하고. 근데 약간 미화한 것 같긴 한데 우리 망치부님께서 뭐 이렇게 세팅하는데 2시간 많이 앞으로 한 4시간 걸릴 거로 추정되는데 그렇게 세팅이 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한 측면에서는 한 분 한 분 소중한 정성을 모아서 하다 보니 좀 서투르긴 했으나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교묘한 어떤 그 발언도 했는데 한편 이해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전문가의 속길로 보면 한 5분 안에 해결되는데 에스프레소 2코스 가면 남문시장가 전부 악기사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갈 수 있고 이쪽에 전선이 있고 다대 있고 공원이 있고 이쪽에 세월호 15개이나 정도 있고 저쪽에 뭐 YMCA가 있고 다 가능해. 딱 스타트 그러면 이게 바로 판 깔고 있는데 몇 분 안 걸려. 그런데 한일극장도 모르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무모하게 할 수 있다는 거. 박근혜 대통령이 이 나라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 그 이상 훌륭한 것 같아. 아무 준비도 없고. 그런 자세. 부럽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 해야 돼. 네, 나가. 이 정가 13원을 채워야 되는데 내가 이제 13원만 더 채우면 내 출발. 아직 많이 남았어. 너무 많이 남았어. 망치부인이 저희는 이 방송 이럴 줄 알고 왔어요. 아까 제가 친에서 오는 길에 아프리카 TV를 보니까 택시를 타고 가는데 분명히 도착될 시간에 내리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대구 가까운데 하여튼 뭐 영광입니다. 뭐 저는 이제 망치부인하고 방송도 같이 해봤고 그리고 뭐 이럴 줄 알고 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처음부터 잘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잘한 사람들 치고 대부분 다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자꾸 이게 전문가에 있는 양태호 선생님께서 농담이야, 농담을 자꾸 다큐로 이해하니까. 몇 번 더 들어가야 돼. 몇 번 더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전과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 전과자입니다, 다가. 망치부인도 전과자고, 여기도 최신 전과자. 우리는 구우 전과자. 구와 신. 오빠 몇 년에 감옥 갔어요? 밝힐 수는 없는데요. 뭐 세게 받았습니다. 몇 년도에 갔냐고? 92년도요. 92년도 어디로? 네? 어디로? 저 대구 호텔요.
대구 저 교도소? 대구 호텔. 버스 타면 30분. 그렇죠. 아, 그 정확한 명칭이 뭐냐고. 대구 하원 교도소. 호텔. 가든. 국립호텔. 가든. 자, 오빠는 네. 나는 뭐 진주 교도소. 몇 년? 몇 년도에? 나 오래됐지. 몇 년도? 한 4반세기 지났지. 몇 년도? 이틀 전에 이제 빼빼로 돼 있어. 쌍팔년도 빼빼로 돼 있고. 88년 10월. 내가 불을 질렀지. 경배하라. 그 이후로 빼빼로 되기가 생겼다는 거야. 아, 그래서 몇 년 받았어? 받기는 많이 받았지. 한 5년 받았지. 그러다가. 한 40일 만에 부활하셨지. 아, 90일 구속이 사실밖에 안 됐어. 오. 단순 방어를 처리한 건가? 아니지. 그때 이제, 또 말씀드려야 되나. 현재 상황인데, 노태우 정권이 이제, 통치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바꿔서, 당시에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시 이제, 예전에는 군에 가면 문제를 일으키니까 안 가는 쪽으로 했다가, 그때부터 다시 군에 넣어서 불타기를 해서 골탕을 먹이자. 이 노선을 바꾸면서, 갑자기 특별가석범으로 다 풀어줘. 다 풀어주고, 다시 다 영장을 냈어. 그럼 다시 군대를 가는 거예요. 그 흐름을 긴급히 캐치하고, 그리고 또,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3년간 혼자 또 부항하고 이쪽으로 해서 여명의 눈동자, 안 갔지.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주민등록 살리면서 벌금 30만원 내고 군대 갔지. 또 갔지. 슬픈 이야기인데. 기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처음에 19배 진검받고, 제대 29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친구들 다 상사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중대장이 동기야. 소대장은 한참 밑이지. 야, 몇 학년이냐. 그렇게. 그럼 여기 총 감옥에서 보낸 시간은 며칠? 감옥에 보낸 시간 진짜 40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재생일이 실제로 크리스마스였고, 그때 잠시 해방 분위기라서 바로 저기에서 대구백화점 앞에서 광주 그 항쟁 사진전까지 하면서 굉장히 열린 공간을 그 당시가 이제 전두환 노태우 밀릴 때니까 그때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이제 석방 환영대회까지 거창하게 했죠. 그로부터 26년 뒤에 다시 이지를 할 줄 내 몰랐지 여기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비리라든가 또 기득권층의 비난을 받아야 돼. 이 나이에 내가 이게 또 나와 있다는 거야. 김나리 죽겠어. 내가 모텔을 차려야 될 입장에서 내가 그거 들락날락 해도 되겠어? 블랙이야. 그러니까 40일밖에 안 살았네. 그렇죠. 근데 5년 받았어. 뭐 5년 받으면 뭐해 40일 살았니까. 아니 그럼 이철호 의원이 사형 이 사람들 며칠 안 살았어. 그 사람들 많이 사는 건 문용씨가 많이 살았어. 5년 반. 그럼 뭐해 표 안 나잖아. 그럼 뭐해 5년 반 살아도 표가 안 나잖아. 나처럼 표가 나야지. 오빠는 얼마큼 살았어? 넌 조금 한 8개월 6개월 자기가 제일 많이 살았어. 그러니까 3개월 많이 살았어. 3년 반? 아니야. 3개월 반? 180일 정도. 6개월. 자기가 제일 많이 살았지. 아니요, 나 3개월밖에 안 살았어. 내가 제일 적게 대한민국에 제일 심한 사람. 자기 정가를 가지고 이렇게 대놓고 방송하는 데 없습니다. 우리가. 야, 우리야, 합의 1년도 안 된다. 합의 1년도 안 되는데 어디 가서 얘기하자,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다음에는 용식 오빠 데리고 오자. 우리가 뭐, 말이 별 세 개지, 이건 거의 뭐, 이건 예를 들어 이제 뭐, 구류가 제일 심하게 하면 29일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친구 중에 구류를 자주 들어가는 애가 있어. 그럼 사실 그 사람 몇 달 산 거거든. 근데 표가 안 나. 너 뭐 했냐 했는데 뭐 족적이 없어, 족적이. 나처럼 그러니까 화려한 족적이 있어야 되는데, 족적이 없고, 뭐 구류 몇 번에서 훈방됐어요. 훈방인데, 29일 살았어, 29일로 29일. 그 친구가, 네, 또 감옥 동기인데, 여기 와요. 조금 있다가. 스리랑카에 사는데, 최초로 이번에 조우를 해. 여기 올 거야. 그런 사연도 있어. 근데 저는 그 집에 상장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 저는 저 민주화 운동자로서 인정받은 상장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딸을.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비록 전과자였지만은 전과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상장이 있는데 못 받은 분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복권증. 복권이 복권 아니죠. 복권은 안 돼. 그냥 민주화 운동 유공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유공자로 뭐 세금 받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상장 받았습니다. 상장. 그때 그 김대중 대통령한테 그쪽에서
법률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과자이면서도 상장 받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유일한 사람. 몇 명 있어? 다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우스갯소리고. 난 안 받았어. 예. 그래서 뭐 조금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저번에 여러분들 그 세월호 참사에 보면은 서북 청년단 애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형태냐면은 쉽게 경상도 말로 풀면은 너거 까불면은 우리 폭력 쓴다는 의사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는 뭐냐면은 일반 사람이 들었을 때는 너희들 까불면은 우리 힘으로 가지고 제압할 수 있다는 의사의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뭐 어디 뭐 폭력을 뭐 행사합니까? 뭘 딴 거 없습니다. 민심입니다. 여론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서로 알려주고 그리고 세상에서 어느 권력보다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은요 그 시민의 타인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규직 5년짜리의 공무원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5년을 그 5년의 박근혜 대통령이 또 대한민국이거든요. 대한민국이 5년입니다. 우리는 주구장창 살아야 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5년 동안에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판도 하고 그리고 비판을 해야지 경쟁이 되죠. 경쟁 안 하고 너 주의 다무록 하면 예 알겠습니다. 네 이래갖고 나라가 발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건강한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 딴 건 저는 딴 거 없습니다. 헌법에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 전부 다 보면 법대로 헌법도 안 지키거든요. 헌법을 안 지킵니다. 헌법을 안 지키고 난 게 내보고 우리 법 지키라 하면은 그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저는 보수 뭐 진보 뭐 저는 그런 용어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이 상식적으로 만들어낸 헌법만 지켜줘도 이 나라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진짜 구현시키는 그런 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제가요 찾아보니까 경찰 행정법도 옛날 과거 정부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박근혜 정부 들어선 다음에 시행령 같은 걸 많이 내려가지고요. 지금 경찰 행정 운영이 되게 많이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제가 이제 그 사전, 그러니까 지식사전 이런 데서 찾아보면 이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사상의 자유를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사상의 자유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와 이 헌법에 우리가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이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그걸 없애기 위해서 지금 개헌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지금 법 자체를 얘네들이 흔들고 있다. 무엇보다 이 엊그저께 나온 이 쌍용차에 대한 판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제가 늘 길거리 수다방마다 말씀드리는데 법원의 문제예요. 법원. 지금 이제 어느 나라나 민주주의가 되냐 안 되냐의 핵심은 법원이 공정하게 재판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거든요. 원세훈 같은 사람 솔직히 수천 명의 댓글 다는 국정원과 민간인을 동원해서 불법 선거운동 했잖아요. 불법 선거운동 한 거 다 증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법정에서 무죄를 줬다는 거죠. 근데 망치부인 같은 사람은 내가 단 한 번 방송하면서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이건 모욕죄 정도밖에 안 되는 걸 뭐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했다 이러면서 감옥에 집어넣고 3개월 만에 허위사실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그 나를 고소했던 사람도 엿먹은 거야. 결국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한 게 사실이라고 나온 거니까. 그래놓고 날 지금도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판한 사람이라고 징역 6개월형을 때려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나를 집행유예 2년을 잡아놓고 그래서 미국에 여행을 가는 것도 걸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는 법원이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나쁜 짓을 저지르고 정말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문재인이 NL을 팔아먹었다. 그거 지난 2012년 대선 때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문재인이 그러니까 노무현이 NL을 팔아먹었다. 문재인이 책임져야 된다. 그 댓글을 수천 명이 수만 번, 수천만 번 글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도 처벌받지 않아? 그건 명확히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까지 누구도 징역형에 처해진 놈이 없어. 망치 부인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사실을 이야기한 대가로 징역 6개월을 받았는데 허위 사실을 이야기해서 후보를 비방한 놈들이 모두 멀쩡해.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허위 사실로 후보를 비방한 거예요. 제가 내려오면서 들으니까 연합뉴스에 뉴스가 나왔어. 구리시장인가? 구리시장의 선거 기간에 허위 사실로 후보를 비방한 걸로 기소가 됐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2012년 12월 16일 내가 구치소에 있을 때 대통령 그 후보 토론을 3번을 했어요. 근데 1번, 2번은 못 들었어. 그 이정이 나오는 걸 못 듣고 그 3번째 토론만 제가 봤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이 나요. 예, 정확히 그날이 기억나는데 그때 박근혜 후보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 국정원 여직원은 댓글을 달지 않은 걸로 나왔지만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전에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어떤 객관적 근거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때 문재인이라는 사람한테, 문재인 후보한테 강간범들, 성폭력 범죄자들이나 하는 것처럼 미행을 하고 이런 표현을 의도적으로 써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다는 허위사실, 그 다음에 성폭력 범죄자들이나 저지르는 미행을 했다라는 표현으로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주는 이건 허위사실을 후보를 비방한 행위예요. 그런데 박근혜 책임져야 되잖아. 내가 가보니까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하면 징역 8개월형이야. 그러면 대통령증 내놔야 돼요. 쫓겨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왜 박근혜 책임 안 지냔 말이야. 이건 왜 그러는 거야? 대한민국 법원이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민들에게는 너무나 무리하게 말 한 번 잘못해도 엄격하게 처벌하면서 권력자들에게는 처벌하지 않는, 그리고 정말 노동자와 농민들에게는 너무 엄격한 기준으로 막 무지막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그러면서 서민들이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여러분 진짜 경찰들이요 무슨 어떤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뭐랄까, 제 조카가 폭력 피해를 입었어. 조카 친구가. 그런데 경찰이 범인 못 잡는데. 더 웃긴 건 바로 그 보안용 CCTV 밑에서 당했어. 그런데 그게 한 달 동안만 보관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보관되니까 지금 찾아오면 될 거 아니야. 바쁘대. 안 잡아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애들이 그 범인의 문신을 가지고 페이스북에다 올려서 범인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도둑이 되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와서 뭐라 그러냐, 사람이 안 다친 게 얼마나 대단하냐, 잊어라.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와서 하는 말이 사람이 안 다친 게 어디냐고, 그냥 잊어버리라고. 그리고 이거 잡으려고 그러면 더 위험해진다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고. 경찰이 왜 있는 거야? 정부가 왜 있는 거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조차도 하지 못하는 노무현 정부를 비판했던 거 아니야. 지는 왜 그래? 300명이 넘게 죽었어. 그 중에 250명이 왜 죽었어요? 이 고등학생들이 배 타고 놀러 가다 죽었다고? 애들이 배 타고 놀러 가고 싶어서 갔냐고. 교육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린 거잖아요. 교육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배 타고 수학여행 가라고 했잖아. 그래서 억지로 간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애들이 놀러 가다 죽은 건데 왜 특별법 만드냔 말이 나오냐고. 그 다음에 솔직히 지금도요, 여러분 지금 그거 아시죠? 배 타고 수학여행 가는 거 다시 재개됐어요. 우리 애가 내년에 고등학교 가. 그런데 이게 왜 그럼 배 타고 수학여행 가라고 그러는 거냐? 그게 페리오를 보니까 페리오에 관한 뭔가를 또 준비 중인가 봐요. 그래서 페리오를 이용하는 여객선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애들을 단체 여행을 시키는 거야. 그럼 내년에 고등학교 가는 우리 딸 안전을 누가 보장할 거냐고.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특별법이 뭐 유가족을 위한 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전 솔직히 얘기해서 저 세월호 유가족한테 관심 별로 없어요.
많은 분들이 세월호 유가족이 불쌍하다 그러시는데 저는 세월호 유가족이 불쌍하고 안 돼서 세월호 특별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세월호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그리고 책임자가 처벌받지 않으면 내 딸이 내년에 고등학교 가서 그런 사고를 당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이건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런 유가족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세월호에 대한 진실을 밝히자는 거지 그 피해자들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또 많은 사람이 여기 지금 이 뒤에 있는 여기 소위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던 바로 그 역이라면서요. 192명이 죽고 192명이 그 화재로 죽고 시신 12구를 쓰레기장에서 찾은 쓰레기 처리장에서 12구의 시신을 찾아낸 사고가 바로 이 뒤에 있는 동성로 대구 지하철역에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왜 특별법 요구 안 했어요? 왜 책임자 처벌하자고 요구 안 했냐고. 그래놓고 왜 지금 와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람을 욕하냔 말이야. 그때 대구에서 그 책임자가 처벌받는 그때 대구 부시장이 처벌받고 대구 지하철공사 사장이 처벌받았다면 세월호 사건이 있었겠냐고. 그런데 그때 모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덮었잖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덮고 넘어갔잖아. 천안함은 왜 특별법 없냐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천안함 유가족들은 왜 요구 안 했냐고. 틀림없이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유가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지점이 이 섬 옆에 이 지점이 좌초 지점 이 지점이 침몰 지점이라고 국방부 직원이 나와서 설명했어. 그러면 왜 좌초 지점에서 배를 뺐느냐? 가족들이 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요구하고 싸웠더라면 세월호 사건이 있었겠냐고. 대구에서 대구 지하철 특별법 요구 안 하고 천안함 특별법 요구 안 했으니까 세월호 특별법도 요구하지 말아라. 그럼 다음엔 1000명이 죽어야 특별법 만드나요? 천안함 49명이 죽고 대구 192명이 죽었는데 그 모두 그냥 덮고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300명이 죽잖아. 우리는 300명이 죽었을 때 멈춰야 돼요. 이 아이들의 죽음의 이유를 온 국민이 알아야 돼. 누가 왜 애들더러 그 비싼 배 타고 수학여행 가게 했는지, 그리고 그 배를 누가 그렇게 엉망으로 고치게 했는지, 엉망으로 고친 배를 어떤 놈들이 허락해줬는지, 그리고 왜 무자격자들이 배를 운행했는지, 그리고 왜 아무도 배에서 탈출하라는 명령을 안 내렸는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 있잖아, 제가 뉴스로 확인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부산인가에서 얘기했었는데 가만히 있어라 방송한 사람, 그 사람은 구속자 명단에 없어요. 세월호 선원들이 전부 구속이 돼서 지금 재판 중인데 가만히 있어라 마지막까지 방송한 사람, 그 사람은 구속자 명단에 없어요. 왜일까요? 그 사람은 누군데 왜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끝까지 해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월호 선원들이요, 지금 세월호 선원의 가족들이 억울하다. 그리고 선장이 그때 탈출 지시를 내렸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재판 과정에서 나온 얘기야. 그런데 우리가 그 얘기를 못 들었잖아. 왜? 보도를 안 해. 선장과 선원의 잘못으로 몰아서 36년 처벌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아직 밝히지 못한 진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덮자, 잊자, 아예 배를 꺼내지 말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죠. 대구 시민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혹시 세월호 특별법 반대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시죠? 네. 자, 그래서 제가 망치 부인이 이 자리에 와서 대구에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나다니고 계시는데 지나가고 계시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 TV라는 매체를 통해 시사방송을 진행하는 망치 부인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들이 뭔데 여기 와서 떠드나 궁금하신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아프리카 앱을 다운받으시고 검색창에 망치 부인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끔 검색이 제한된 단어라고 뜰 수 있습니다. 그거 오류입니다. 계속 줄기차게 소신있게 검색해 주시면 망치 부인이 나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해서 잠깐 쉬는 동안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참 대단한 호응력입니다. 시지도 않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참 대단해. 호응력이 참
대단하십니다. 예, 뭐 세월호는 저 망치 부인이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옷을 다시 입은 거는 제 초등학교 6학년이 지금 아프리카 TV 보고 있습니다. 아빠 옷 입으라고 그래서 다시 입었습니다. 예, 예. 우리 딸내미가 문자 왔는데, 지금 저희 딸이 아프리카 TV 망치 부인 지금 우리 딸내미 한번 손 흔들겠습니다. 이분이 망치 부인이야. 예? 안녕하세요. 예. 이름은 이야기하면 안 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몇 가지 사라진 단어가 있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는 국민 대통합이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사용했습니다. 사라진 단어가 국민 대통합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제민주화가 없어졌습니다. 세 번째, 복지라는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담화나 모든 내용을 보면은 요 세 가지 단어가 싹 침몰됐습니다. 침몰. 그러면은 그 세 가지가 사라진 거는 뭐죠? 뭐? 국민 대통합, 경제민주화, 또 하나가 복지. 뭐? 복지. 이 세 가지 단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문제에서 더욱더 없어진 것은 국민 대통합이라는 단어가 더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경상도 파티도 의약고, 이제 의약고입니다. 이제 의약고. 근데 우리는 아까 제가 처음에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헌법 정신을 지킵니다. 예? 헌법 정신을 지키기 때문에 2016년 그리고 2017년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때까지 뭐 안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을 무서워할 수 있는,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으면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됩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가 헌법에 가장 중요한 권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저항권이 있습니다, 저항권. 저항권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투표입니다, 투표.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투표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도 옛날 같이 남편같이 또 불 지를 수도 없잖아요, 그죠? 청와대 가다가 총 맞아 죽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불도 지를 수도 없고 뭐 지를 수도 없으니까 옛날엔 그래도 뭐 이분은 뭐 저 합천에까지 불을 질렀는데 지금 그럴 수는 없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투표 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다운되지도 말고 그리고 너무 업시키지도 말고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는데 아주 천천히 아주 강렬하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천천히 갈 수 있겠지만은 강렬하게 시동 걸면은 반드시 좋은 날은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딴 거 없습니다. 제 초등학교 6학년이 아버지가 제가 전두환 시대, 노태우 시대 그 정도로 해결하는 것은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로서. 그래서 내 딸내미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한 나라에 살고 싶고 그리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편안하게 뭐 어떤 직업을 가지는 건 뭐 중요하지 않은데 그렇게 하려면은 딴 거 없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힘 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하나하나씩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론의 강장에서 이기는 사람이 최고의 승리자입니다. 지금 우리 강장에 모였습니다. 강장에. 이게 여론이 남들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진짜 중요한 여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여론의 강장에서 이길 수 있도록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뭐 저희들부터 하겠습니다.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욱더 열심히 뭐 저희들은 팟캐스트 활동을 하면 되고 시사수다방 하면 되고 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심각했으니까 분위기를 또 띄워주세요. 나한테 자꾸 그렇게 했다고. 지들이 다큐 찍고 나고 자꾸 예능하라고 했다고. 본 방송의 제목을 제 생각에는 세팅만 3시간. 괜찮지 않아요? 세팅만 3시간. 될 것 같아요. 한국, 기념비적인 정치방송. 세팅만 3시간. 아직 세팅이 완료 안 아니, 완료 안 됐지. 3시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고. 그리고 오늘 이거 연습한 거. 이게 연습이래. 데자뷰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라 그러지? 끔찍해. 그 왜 방송하기 전에
그거 리허설? 리허설. 어. 오늘 리허설이야. 뭘 나오는 대로 떠드네. 리허설이라고 하고 지 맘대로 엔지라고 하고. 근데 우리는 방송을 어.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참 신기한 분들이야. 되게 신기한 분들이 그래서 제가 까지 준비가 됐어. 그러니까 우리 그 망치 부인이 오셨으니까 제가 간단히 저도 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안 하면 그 댓글에 또 욕해요. 저 농담하다 집에 갔다고 저 사람 욕하니까 하긴 할 텐데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뒀다가는 4시간 정도 세팅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뭐 나오셔도 좋고 좀 곤란하면 질문하셔도 좋으니까 질문 같은 망치 부인이 동성로에 뜨기가 쉽지 않잖아. 근데 미국 가면 이제 못 올지도 모르고 안 느끼네. 근데 뭘 자꾸 시끄럽대. 근데 그렇게 되면 오늘 이제 망치 부인한테 궁금했던 점도 좀 오프라인에서 몇 가지 있으면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진행도 하고 그렇게 가면은 한 4시간 세팅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앞서 우리 이상규 씨가 이제 법치주의를 많이 얘기하셨고, 그럼 세월호 문제 가지고 형평성 뭐 많이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이제 다들 공감하시는, 거라고 좀 생각하고요. 저 역시도 이제 공감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오늘 2014년 11월 15일 동성로 한복판, 이 시점에서 이 시간과 이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기억과 투쟁의 역사가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앞쪽이 파리 바게트 옆으로 가면 박근혜 대통령이 태어난 곳입니다. 생각이요. 그리고 그쪽을 길 건너가면 대구 사범 사대부고 대구 사범정에서 박정희 소위 박박기 마사 오카모토 미노루 선생께서 교배를 잡으셨거든요. 바로 저쪽에. 그리고 이쪽을 조금 지나면 박근혜 대통령 좀 계속해. 좋아, 오케이, 이 좋아. 방송 아주 좋아. 자체가 돗자리 수다가 나왔니? 박근혜 나오고 대통령 나와? 국정 운영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하시죠. 내가 전달해 드릴게.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소수 정말 약한 사람을 위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비웃지 않았어요. 예, 예. 왜? 너 같은 애가 어쩌면 대통령이 돼야 될지도 모르겠다. 잘난 부는 없고 재산 많은 부 상관이 없지만 너 같은 이 애가 사인해줘. 이. 내가 해줘. 정말 소수의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진심을 다하는 근데 네가 그렇게 빼먹고 아무것도 없는 부모 밑에서 대통령이 되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그 힐난을 내가 막을 힘도 없고 인생 고통 속에서 그걸 정말 100% 밀어줄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정말 얘를 위해서는 야 그런 거 그만하고 너는 네 이상이니까 그런 거 그만하고 이제 좀 생각하고 하라고 해야지. 이 말은 맞지만 그건 너무 이상형인 것 같아서 어쩔 때는 너무 고민스러워. 맞다고 하긴 하지만 그걸 내가 정말 끝까지 나도 밀어줄 수 있을지 사실 되게 고민스럽거든요. 여기 오게 된 아이가 이제 신혼도 끝났고 나는 다른 신혼도 필요 없다. 여기 망치부인 직접 하리로 때도 고등학생으로 유일하게 갔다고 하더라고요. 지 혼자 가졌어요. 그래서 서울한다에서 난 선물 필요 없고 컴퓨터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여기 와주시고 버스에서 왔어요. 3시간 걸려 왔습니다. 4시간 걸려 왔다고?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그 이상 어떤 도움을 줘야 할지 어떤 어른을 답을 줘야 할지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할 때 제가 우리 방송에서 인트로라는 거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와 삶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정치는 정치고 내 삶은 삶이고 그래서 삶의 문제와 정치의 문제는 무관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정치인이니까 남편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하고 딸이 중학생이니까 딸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의 교육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동생이 미용실을 운영하니까 동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세 자영업자 이야기를 하는 그게 제 방송의 이제 또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교육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 이야기를 들으신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 시청자분께서 아들이 이제 그 훌륭한 그러니까 적어도 약자를 괴롭히지 않는 어른이 되고 싶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이 그거거든요. 왜 민주주의 해야 되냐? 그럼 모든 인간이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대구가 가장 강한 것 같아. 뭐냐면 무한 경쟁에 애들 내몰고 그리고 이 무한 경쟁에서 나고자면 처절하게 짓밟고 장애인이라든가 뭐 사회적인 약자들을 짓밟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네가 성공하지 못한 건 네 탓이야 라고 낙인 찍고 그게 굉장히 이제 심한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모두들 그렇게 경쟁을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로서 자식을 키울 때 무엇이 올바른지는 알지만 과연 내 자식이 저런 길을 가는 것을 용인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나는 지원할 수 있는가 고민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무한 경쟁에 사는 자들이 물론 이 사회를 지배했고 그들이 지금 권력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들의 끝도 다가온다라고 생각해요. 이들을 그냥 이렇게 무한 경쟁으로 계속 내모는 이런 체제 안에 계속 두면 이 나라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지금 저는 오늘 아침에 내려오면서 너무나 이제 열받는 그 쪽지를 받았어요. 제가 재작년보다 작년에 수입이 3분의 1이 줄었어요. 그래서 나는 세금이 줄 줄 알았어. 세금도 줄고 그리고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도 다 줄 줄 알았어. 그래서 가서 세금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소득이 3분의 1이 늘었다고 나온 거야. 아니 그래서 나는 은행 통장에 소득이 다 드러나는 사람인데 객관적으로 3분의 1이 줄었는데 어떻게 3분의 1이 늘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옛날에는 비용 처리를 해줬던 부분을 절반으로 줄여버린 거예요. 수입에 비용 처리를 해줬던 부분을 절반으로 줄여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나는 소득이 엄청 줄었는데 소득이 엄청 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라는 거야. 나만 그러겠냐고. 나만. 여기 있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러실 것 같아요. 소득이 늘질 않았는데 소득을 측정하는 기준을 바꿔서 세금을 더 걷어. 그런데 세금만 걷는 게 아니야. 소득세, 주민세만 걷는 게 아니라 그걸 기준으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까지 더 걷어. 그런데 실제로 우리 소득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더 낼 수 있는 소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죄송합니다. 여러분 브라키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 안에 있는 또 다른 자. 미안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점점 더 서민들을 죽이는 서민들을 계속해서 피 빨아먹는 구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서민을 계속해서 피 빨아먹는 구도로 가게 되면 결국은 여기 있는 뭐 무슨 토니 모리니 뭐니 뭐 내추럴 퍼블릭 맞나 네이처 퍼블릭 후아유 이런 가게들이 사실 장사가 돼야 되잖아요. 장사가 되려면 우리가 소득이 있어야 돼. 소득 속에서도 세금을 내고 기본 비용을 제외하고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비할 수 있는 돈을 주질 않아.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기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걸 물건을 만드는 대기업도 망하게 돼 있고 결국은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경제 문제가 해결되냐?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전쟁은 옛날처럼 군수물자를 공장에서 만든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도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 통과된 내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작게 502구를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선제 공격,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이 좀 더 확대된 전략이 만들어졌나 봐요. 5026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걸 좀 더 가서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인터넷상에서 전쟁, 북진통일. 이거 북진통일이 무슨 얘기냐면 전쟁을 통한 통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쟁을 통한 통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뭐냐? 결국은 지금 미국의 공화당이 집권을 했고 그러면 이 공화당이 집권한 상황에서 전쟁 가능성,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전시작전권도 넘겨줬고 그러면 쟤네들은 자기네들의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북진통일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왜냐?
소위 영남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6.25 때 전쟁을 안 겪었다. 전쟁을 안 겪은 도시였다.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러면 영남 지역은 전쟁을 또 해도 우리는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북치통이 전쟁에도 서울 수도권만 당하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는 나라는 주가가 폭락합니다. 주가가 폭락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신용등급이 강등되죠. 그러면 영남뿐만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만 망하는 게 아니야. 이건 대한민국 전체가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권력을 잡고 미국의 권력이나 한국의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은 자기네들 1%에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된다. 그리고 99%를 계속 짜내면 된다. 지금도 짜고 있어요. 우린 더 이상 낼 게 없는데 계속 짜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무한 경쟁. 너네가 아쉬우면 1%에 들어라. 계속해서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라. 그런데 나중에 1%만 살아남을 수 있냐고. 1%만 살아남으면 지네들 먹고 살겠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99%가 없으면 1%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되고, 지금처럼, 그러니까 우리 30년 전에 있었던 직업 지금 사라졌잖아요. 30년 전에 있었던 직업들이 지금 30년 뒤에 사라진 것처럼 지금 무한 경쟁하는 시스템에서 명문대 가고 고시 보고 그래서 성공하던 시대가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점점요, 제가 몇 번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한 EU FTA 한 뉴질랜드 FTA, 한중 FTA 막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FTA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공청회를 하고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한중 FTA를 하면서 단 한 차례도 국회에서 토론을 안 했다는 거예요. 공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외교 통상을 맡고 있는 놈들이 외교 통상 쪽에서 일하는 놈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외교 통상 쪽에서 일하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뭔 문제가 있냐면 이게 벌써 1970년대부터 외교를 장악했던 사람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외교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모들이 갖고 있었던 인맥 이런 걸 이용해서 외교 활동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 1970년대에 우리나라의 외교를 장악했던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 일본하고 미국이야. 미국의 이익, 일본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 자녀들이 지금 외교 통상에 실무를 하면서 그 근본적으로 국익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 모든 서민들이 그 후폭풍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미 FTA 추진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한칠레 FTA 추진할 때 뭐라 그랬어요? 값싼 농산물이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값싼 농산물이 들어오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전자제품이 그 남미로 수출될 것이다. 일자리가 늘어난다. 400만 일자리가 늘어나고 400조 원의 경제효과 그런 얘기 떠들었잖아요. 그런데 물가가 빠졌어요. 한EU FTA 된 다음에 유럽차가 올랐어요. 한칠레 FTA 했다고 해도 와인값 올랐어요. 그 다음에 무슨 오렌지, 한미 FTA가 되면 오렌지를 훨씬 더 싸게 먹을 수 있다더니 귤보다 올랐어요. 귤 농사 다 망한 다음에 오른 거야. 결국은 그러면서 한 뉴질랜드 FTA가 추진돼서 경제 영토를 넓혔다? 정말 지읒이을 이응비읍이에요. 예, 나 쥐랄림동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예, 정말 지읒이을 이응비읍이야. 그게 무슨 경제 영토야. 우리가 이제 뉴질랜드한테까지 줘야 된다는 얘기지. 아니 FTA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일자리가 안 느느냐고. 그러면서 지금 가만히 있어라, 참아라, 너희들이 취직 못하고 너희들이 먹고 살기 힘든 건 니들 탓이다 라고 계속 강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순응해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부터 30년 뒤에 저렇게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대가 올 거예요. 저는 우리 딸에게 좀 더, 우리 딸이 요즘 손톱을 막 칠해. 막 네일 아트에 관심이 있어. 열심히 해보라 그랬어요. 열심히 해봐라. 너무나 아이들을 모범생으로 키우고 있어요, 우리가. 협조하고, 조용하고, 수업 시간에 질문하지 말라고 그러고, 수업 시간에 함부로 질문하면 혼나잖아요. 애들을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너무나 협조적인 좀비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부모님이 고민하시는 아이의 생각을 어디까지 지지해줘야 되냐. 저는 저 아이가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한테 텔레그램으로 많은 청년 애들이 이제 질문을 해요. 저는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라고 묻는 질문을 하는데 내가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나한테 묻지 마라. 먼저 네가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지 먼저 생각해봐라. 그리고 정말로 그게 간절히 원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진행해라.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는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해서 4년제 대학 나오고 대기업 취업해라. 아니면 사자 돌림 가져라. 연대 법대 나와서 길에서 딸딸이 치고 고대 의대 들어가서 성추행하고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형님 그러고 무릎 꿇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지 말고 정말로 약자를 괴롭히지 않는 어른이 되겠다는 아이가 옳은 거라고 우리가 키워야 된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키워야 된다. 우리 99%가 연대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 그러니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막지 말아야 된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일을 어떻게 되나? 제가 원래 그 방향을 이렇게 틀었던 이유는, 우리가 세팅에 대한 공포도 있고, 기본적인 공포를 좀 없애고,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렸으니까, 조금 우리 오신 분들하고 소통하겠다. 이런 의도였는데, 질문하신 분이 약간 강연 쪽으로 갔어요. 질문을 하다가 약간 강연 쪽으로 갔어. 강연 쪽으로 하니까 받아서 아이 교육을 얘기하다가 미국으로 가서 3차 대전까지 해가지고 경제공황까지 해가지고 이 새끼들이 잘 커야 된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났어. 이렇게 하면 금방 끝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길게 하시니까 우리 이상규 씨하고 저하고는 우리 그 어떤 그 박정희 뒤에 있는 어떤 심수봉의 심정이랄까? 그러니까 병풍 뒤에서 언제 총 맞나? 계속 기다려야 되나? 심정이라서 되게 힘들었어. 그래서 이번 질문 하신다니까 잠깐 코멘트 하시고 질문 먼저 하시고 예, 질문 먼저 하시고 앉아서 연설하시면 안 돼요. 연설하시면 질문 예. 크게 해주세요. 크게. 6월 8일 새정년 전당대회 하면요.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되잖아요. 그럼 집보당하고 포함해서 내년 총선을 이기고 다음 대선에 크게 승리해서 우리에게 그 빛의 행복의 시대로 올까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전에 그 안철수, 김한길, 박영선이 워낙 깨판을 많이 쳤잖아요. 깨판 그 뒷배가요. 전국이 사실 블라이트 충분한 아산 성직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야당을 망친 뒷배우분들이 바로 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라이트의 본거지. 그리고 그걸 문재인 당대표가 되면요. 전국의 정권 세력들이 완전히 죽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재인 대표가 막기 위해서 그 권리당원이 모바일 하지만이 대표가 이것저것 말라고 미치죠. 그냥 청산가의 통합도 하지 말라고 하고 저희랑 지금 잘 안 들리는데 일단 첫 번째 뭔가 서면 질의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일단 나는 리스닝이 안 됐어. 된 것만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저도 제대로 잘 안 됐는데 일단 지금의 오늘 이야기는 어느 정치적인 이야기는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뭐 문재인 후보나 이렇게는 할 수. 우리가 그 부모님도 저 또한 저도 대학생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깨놓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1%를 위해서 99%가 희생되는 이런 교육체제하에서는 아무것도 희망이 없습니다. 왜 내 딸이 한 명의 1%한테 내가 희생이 돼야 됩니까? 똑같습니다. 그럴 바에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부모가 제대로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프면은 청춘 아닙니다. 아프면은 분노하고 아프면은 조직하고 아프면은 저항하는 거지 당연한 거지. 뭐 책에 넣은 그 서울대 교수가 아프면 무슨 청춘입니까? 청춘 절대 아닙니다. 아프면은 병원 가십시오. 먼저 치료하고 또 싸우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너무 미사 여구에 속지 말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그거는 불교의 용어가 아니고 세상에 존귀한 것은 혼자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백 없다 근데 왜 백이 없어요? 지금 저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게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저희들 그 전두환 시대 때는 유인물 하나 뿌리다가
감방 갖는 선배들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이제는 애플 있습니다. 이거 아무도 지금 검열 못합니다. 여러분 텔레그램 있잖아요, 그죠? 이거라도 없었으면은 아마